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5장 5차 역전파를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신경망을 구성하고 학습하는 부분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손글씨를 분류하는 신경망을 만들어 봤어요. 신경망을 만들 때는 입력 신호를 취합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퍼셉트론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이때 선형대수처럼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빠르다. 뭐 요런 부분도 봤었었고, 그런데 선형으로만 계산이 돼 있으면 표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을 활성화 함수에 이제 비선형 부분을 넣어서 시그모이드나 렐루 뭐 요런 거를 조금 배웠었죠. 그리고 분류 문제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각 출력값을 확률로다가 해서 어떤 항목이 맞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소프트맥스 함수도 배웠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2장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은 가중치와 편향을 외부에서 주면 제대로 된 편향을 주면 신경망으로 잘 분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었고 3장에서 이어서 3장에서는 이게 4장이네요. 여기가 3장이고 여기가 4장. 4장에서는 신경망이 학습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하고 편향을 데이터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손실함수, 그러니까 정답과 내가 산출한 y-값들, 출력값들을 비교해서 요 손실함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었고 요러려면 이제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하기로 했었어요. 경사하강법은 각 가중치들이 조금 변하면 어떻게 손실함수가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의 양의 방향이면 음의 방향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조율을 해 가면서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면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가중치와 편향이 좋은 값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었죠. 요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입장도 있고 또 데이터의 양이 너무 커서도 곤란하니까 배치 단위로 묶어서 하는, 요렇게 진행을 해 왔어요. 이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 미분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수치 미분은 f의 x 더하기 h 조금만 커진 값에서 f 값을 봤을 때 h를 이렇게 해보면 변화량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인데요. 이게 해놓고 보니까 계산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 신경망이 보통 뭐 100개, 10,000개, 이게 784에다가 일단 100만 곱해도 8만 뭐 이런 단위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너무 많아. 이만큼의 손실함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 값하고 그것보다 커진 값하고 하니까 적어도 뭐 16만 배, 16만 번 이상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느려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 미분이 아니라 수치 미분이 아닌 해석적 방법 미분, 공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다만 그 식이 좀 복잡할까 봐가 걱정인 거죠. 해석적 미분을 하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에서 5차 역전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고 여기 출력층이 있고 여기에는 각 층은 또 활성화 함수가 낑겨 있고, 그쵸. 복잡하죠. 이 복잡한 식을 미분을 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해서 수치 미분을 썼었던 건데 요 부분을 미분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차 역전파, 전파라는 거는 프로포게이션. 그래서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뭐 이런 거가 사용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서 요 미분 부분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만들어 놓고 성능 좋은 버전 사용했었다고 했는데 그 성능 좋은 버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차 역전파라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이 역전파를 5차 역전파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그렸던 요게 어마어마한 수식이 되겠지만 결국은 수식으로 풀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뭐 xw 더하기 b에다가 요거에다가 또 요거를 우리가 뭐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통과하고 또 요거를 통과시키고 하는 엄청난 길이의 수식이 되겠죠. 그래도 뭐 따져보면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시각화한 계산 그래프,
를 이용을 해 보자. 요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저희 강의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 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래프의 규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 노테이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계산 그래프가 미분에서 잘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 설명을 해 보고 싶은데, 미분은 합성이 가능해요. 복잡한 공식은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요거를 체인 룰이라고 해요.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역전파 시의 미분값을 구하는 요런 거를 가능하게 돼요. 요번 5차 역전파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 컨셉을 배우는 거를 오늘 15강에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덧셈하고 곱셈 있는 단순한 계층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렐루랑 시그모이드 구현하는 거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어파인이라는 게 우리 신호 전달이라고 불렀었던 배열 계산인데, 이 배열 계산하고 소프트맥스 부분도 어 그래프로 한번 해 해서 해 부분적으로 미분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요렇게 각 노드들이 만들어지면 미분하는 부분을 갈아 끼워서 다시 살펴보는 부분까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수치 비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해석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수식으로 풀어서 하자니 괴로우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5차 역전파법을 설명한다. 그 5차 역전파법 자체는 수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단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사과 하나가 문제를 지금 가는 거예요. Q1. 사과 하나가 100 원이에요. 이거를 두 개를 살 거야. 근데 부가세를 따로 더 계산을 해 줘야 돼. 부가세가 10%야. 즉 1.1이 돼. 라는 상황에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다가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한 개. 얘는 100 원이야. 자, 요거에 대해서 두 개를 산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00 원이 지나가겠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곱할 거예요. 부가세는 1.1을 곱해 주면 돼요. 하면 220 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유형으로다가 표현을 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신경망도 노드로 생겼었으니까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흘러가겠다.'라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를 신경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만 변형을 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100 원짜리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각 연산자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가 있고, 곱셈은 원래 이항 연산자예요. 그러면 개수, 사과 개수인 2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래도 여전히 여기 200 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세율 1.1 세율 1.1을 곱해 주는 식으로 하면 220,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왔는데 뭔가 하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요거를 일단 순전파라고 해서 이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 앞서서 풀었었던 문제 제가 손으로 해 봤었던 건데요. 자 요렇게 잘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사과가 2 개인데 요걸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는 거죠. 요번에는 150 원인 귤 3 개까지, 소비세 10%. 요것도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사과 100 원. 자, 요렇게 있고 곱셈을 할 거예요. 개수. 사과 개수. 자, 요거는 2개 해서 어 200 원. 그다음에 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 봐야겠네요. 귤. 귤은 150 원이래요. 귤이 더 비싸네요. 자, 요게 귤 개수 3 개. 요렇게 지나가요. 그럼 얘도 곱셈을 해 주면 되고, 자 부분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얘는
450원. 요거를 두 개를 더해야겠죠. 요렇게 더해 줘. 그러면 여기서 650 원이 됐고, 야 여기서 곱하기 1.2를 세율 1.2를 곱해 줘. 마치 우리 가중치하고 바이어스 들어가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느낌이. 자 요렇게 해 가지고 구하면 715 해 가지고 출력 신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림 보면은 맞게 그려져 있어요. 요렇게 그려진 모습이고, 계산 그래프를 이용해서 쪼끔 복잡해지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만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면 마치 우리가 신경만 신호 보내듯이 값을 전달할 수가 있다. 요거를 순전파라고 하고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장점은 뭘까요? 부분적인 부분은 각자 자기 부분만 알면 돼요. 자, 우리 사과 계산하는 데가 요 부분 사과 계산을 했고, 요 밖에서 여러 식품을 구입해서 복잡한 계산들이 있겠지만 난 이거 몰라도 그거를 사과를 추가로 했었을 때 더하기만큼만 요 4,000하고 200만 알면 4,200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앞과 뒤 그 부분만 알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몰라도 돼. 라는 부분이 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단순하게 풀어볼 수가 있고 자신과 관련된 계산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중간 단계의 계산들이 저장돼 있죠. 자 합산까지만 한 게 4,200 원. 세전이라는 게 여기 계산이 돼 있고, 요거는 사과의 세전이라는 거에 계산이 돼 있네요. 요런 식으로 자기 단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어 요 장점을 가진 상태에서, 자 우리의 목적은 미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미분을 역전파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직관적으로 한번 그림을 살펴봅시다. 요 그림에서 보면 자 220이 전달이 됐고, 우선 시작은 1로 시작을 해요. 자기만큼이 있는데, 자 200에서 220이 되는데 어떤 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던 거예요? 1.1배가 된 거죠. 변화량 관점에서 1.1배가 됐어요. 자 사과 100원 입장에서는 2.2 220원 이게 지금 최종 손실함수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고, 어쨌든 최종 가격 입장에서 보면 사과 입장에서는 조금 1이 변하면 2.2 원이 변해요. 사과가 101 원이 되면 어 2.2 원만큼이 더해져서 222.2 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량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거꾸로 올 때는 이 변화량을 표현을 해 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얘도 국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오른쪽에서 볼게요. 자 y가 이렇게 있고, 요것도 이제 앞에서 흘러온 어떤 값들이 있어. 이 e는 흘러온 값이 있고, 이 fx는 지금 y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2에다가 지금 앞에서 흘러온 2에다가 이 y의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y의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전달이 곱해지면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함 미분이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요거 바로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특징을 보면 여기도 1 만큼 변했죠. 요 1 만큼 변한 거가 1.1 만큼 변했잖아요. 사실은 사과의 개수만큼만 200 으로 변하는 거니까 얘는 자기가 변하는 거는 둘 만큼 변하는 거예요. 요 둘 만큼 변하는 거가 1.1 하고 곱해져서 1.1이 올라오고 둘 만큼 변한 거니까 2.2가 되는 요 모습이에요. 조금 미분식을 한번 살펴보고 하면 더 이해가 될 거라서 미분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찌 됐든 요 뒤에서 오는 모습을 백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역전파를 하고 미분 값을 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의 합성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를 이 젯이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고, 이 젯이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 봅니다. 우리 우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요 식을 전개해서 요렇게 전개해서 요거를 미분해 보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x,
그다음에 x항에 걸려 있는 게 2y니까 2y 해서 그림적으로는 2x 더하기 y가 되네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요 항은 없어지고 y가 없으니까 요 항에 대해서는 2x가 남고 요 항은 2y가 되겠어요. y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2x 더하기 y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젯을 이거를 함수를 좀 분해를 해 볼게요. 얘를 t의 제곱이고 t는 x 더하기 y다. 이렇게 함수 자체를 지금 나누어서 만들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 젯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거는 2t 이렇게 될 거고 요번에는 이 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요거는 1이에요. x에 걸려 있는 게 1이니까. 또 요 t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도 y에 1이 걸려 있으니까 1이 걸려 있네요. 자, 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젯을 어 결국은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젯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요 t에 대해 미분한 거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미분을 연결해서 연쇄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나눠서 했죠. 요렇게 나눠서 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자, 그러면 요 미분값이 지금 2t예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1이에요. x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요 t는 x 더하기 y니까 2x 더하기 y. 똑같이 요 왼쪽하고 똑같이 미분이 이루어졌죠. 요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미분이 잘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노드를 할 때는 요 노드별로 이제 나누어 놨으면 노드를 거꾸로 곱해 가도 미분값이 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설명을 한 게 요 부분이에요. 지금 젯의 합성 함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젯을 t로 t 함수를 다시 x 함수로 연결을 해 나가면 구할 수 있고 인상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분수에 삭제할 수 있는 것처럼 위아래가 같으면 삭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해 두면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요렇게 미분 각 함수에 대해서 미분 얘는 2t가 되고 요 부분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1에 걸려 있는 게 1이 남는 거고 요 부분을 인제 x에 대한 미분을 두 식을 연결을 하는 거죠. 요 두 식을 연결을 해서 하면 구해지더라. 이게 내가 해 하나씩 풀어서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이 인제 체인 룰이라고 하고 연쇄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프를 한번 다시 표현을 해 볼까요? 지금 원래 우리가 x 더하기 y 그쵸. 그래프를 x 더하기 y를 하고 여기가 하나의 노드였었고 요거를 요거를 t라고 표현을 하면 t의 제곱을 했었어요. 제곱을 해서 젯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는 2라고 돼 있었었는데 기존에 넘어왔었던 미분값에다가 요 넘어온 미분값에다가 내가 요 젯을 t로 미분한 요 젯을 t로 미분한 값을 여기다 곱해 주고 자,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앞에서 넘어온 값이에요. 요 부분이 지금 여기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t를 x로 미분한 거를 곱해 준다. 식으로 그래프를 방금 합성 함수를 그래프와 잘 맞추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수식으로 보면 1이 1 지금은 뭐가 없었으니까 1이 넘어왔었으면 너 제곱의 미분은 우리 x 제곱의 미분은 2x니까 t 제곱의 미분은 2t가 되죠. 그리고 이 t가 x 더하기 y였었으니까 지금 풀어서 보여준 거고 덧셈 자체는 자기 자신이었었어요. 그 x 자체의 미분은 x 더하기 y에서의 미분은 어 f에서의 미분은 f의 미분이요. f의 미분에서는 요거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자기 자신이 넘어와서 이렇게 붙여서 가는 요 모양이 되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연쇄 법칙이 역전파로 표현이 되는구나까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그림이 요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함수가 있고 여러 개의 y값 중간에 z값이 나오면 x가 f값을 통과해서 y가 되고 이 y가 다시 g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z이 되면 이 값이 처음 스타트는 1로 해 가지고 이 z을 y로 미분을 해 주고 그럼 y 미분한 값이 예, 요 앞에 거에 붙는 거예요. 요거에 붙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요 값이 예 요렇게 붙어서 그다음에 요 x 은 여기 zet에서 온 부분이지만은 zet에서의 x에 대한 미분값이라는 거는 어 요렇게 구할 y에 대해서 요 y 값에 대해서 x를 미분한 값을 넘겨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미분값을 구해 갔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 미분 부분을 수치 미분이라는 거는 조금만 키워서 해 보고 작게 해 보고 작은 값으로다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했었었는데 기울기를 이렇게 식하나로다가 구해 보는 장점이 있겠어요. 자 요렇게 이제 연쇄 법칙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럼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한번 역전파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젯은 x 더하기 y의 미분이라고 하면 젯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1 이고 아까 방금 봤었죠? 젯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것도 요 항은 없어지고 여기만 남으니까 1이 돼요. 요 식이 나오고 그 얘기인즉슨 그래프로 보내줄 때 뒤에서 온 거에다가 1을 곱해 주면 된다. 방금 우리 봤었던 것처럼 덧셈의 미분은 1이 되기 때문에 역전파에서는 입력값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항상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요.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서의 미분을 소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은 그래도 적어도 없애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보내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행을 계산을 하는 때를 생각을 해 보면 한쪽에서 x가 10이 오고 y가 5가 왔을 때 15 순방향으로 이렇게 보내 줬잖아요. 근데 역방향으로 뒤에서 뭔가 이 뒤에 뭔가가 있어서 1.3이 흘러왔어요. 1.3이 여기에서 손실함수에서 흘러온 미 여기까지 흘러온 미분값이에요. 그리고 역전파는 그대로 자기 자신 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1을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1. 그래서 1.3이 그대로 됩니다. 자 요거 빨리 빠르게 넘어가서 곱셈으로 해 보면 더 이해가 또 쉬운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곱셈 x, y 두 노드를 곱한다는 건 x하고 y를 곱하는 거잖아요. x와 y를 곱하는 거니까 요 곱하는 부분에서 보면 요 식이 되겠죠. x로 미분을 하면 y가 계수로 남아 있고 요거를 y로 미분을 하면 젯을 y로 미분을 하면 x가 어 이 얘기인즉슨 그래프를 x하고 y를 곱했을 때는 y가 1로 오게 되고 자 y가 곱해졌을 때는 x가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네요. 미분값이 여기다 미분값을 곱한다는 게 요 의미가 되네요. 그쵸? 요 x는 지금 y로 미분한 값. 요 y는 손실함수 아니 뒤로 넘어간 바로 뒤로 넘어간 제 여기 젯을 어 x로 미분한 값. 자기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기 거 계산해서 붙여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곱셈에서는 위아래를 바꿔주면 된다. 요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예시처럼 숫자식이 진짜로 들어올 경우를 살펴보면 자 1.3이 들어왔었었는데 요번에는 곱셈이 여기가 곱셈이에요. 그럼 1.3에서 위로 흘러가는 부분 여기 1.3이 이렇게 들어오면 5를 곱해 줍니다. 1.3 곱하기 5가 돼서 여기는 6.5가 되고 마찬가지로 1.3이 흘러왔는데 여기서 위에 값 바로 10을 곱해 준다. 그래서 1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과 쇼핑에서 했었던 예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쭉 순전파까지는 갔어요. 뒤에서 1이 흘러와요. 자, 곱셈이니까 위아래를 뒤집으래요. 그러니까 여기 1.1이 일로 왔어요. 여기 200은 요 밑으로 갔어요. 그럼 1.1이 이제 들어왔어요. 1.1은 여기서 또 곱셈이네요. 사과가 100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100이 있지만 곱셈은 아래에 있는 2가 올 거예요. 그래서 1.1 곱하기 2로 곱해서 2.2가 나오고 요 밑에는 100 에다가 1.1을 곱해서 110. 사과가 한 개가 늘어날 때마다 손실함 최종 가격에서는 110 원이 늘어날 거다. 그 영향력을 계산을 해준 거죠. 자 인제 여러분 직접 한번 또 약간 복잡했었던 케이스 손으로 풀어 볼까요?
자,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따라 해 보세요. 자, 요 뒤에서 오는 부분은 1이 옵니다. 요 1이 오고 곱셈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1.1이 오겠네요. 1.1. 여기는 650이 가요. 요렇게 가고 그다음에 자, 덧셈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1.1, 여기도 1.1이 옵니다. 자, 요거는 곱셈이니까 위아래를 뒤집어 주면 되겠네요. 자, 사과의 개수 쪽에서는 1.1에다 100을 곱하니까 110이 되고 여기는 2를 곱하니까 2.2가 되겠어요. 자, 귤 입장에서는 1.1에다가 3을 뒤집어 주니까 3이 되니까 3.3이 되고 자, 150을 곱하니 1.1에다가 150을 곱하니까 어 165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이 됐나요? 요런 식으로 계산이 여러 번 됐을 거고요. 요런 식으로 풀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전파와 역전파를 이용을 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곱셈이랑 지금 방금 봤었던 덧셈을 클래스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고 활성화 함수, 그다음에 신호 전달과 출력 함수까지를 진행을 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부분까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